식품위생관리 배지엽 교수.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제과제빵의 개념과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번 주에는 식품위생과 창업에 관련된 이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교시에는 HACCP란 해썹이죠. 해썹과 개인위생, 교차오염 방지, 식품 보관 관리, 식품 안전 보관 온도와 시간, 유통기한 관리, 냉동식품의 해동 관리 원칙, 그다음에 가열 조리 또는 냉각 작업 시, 그다음에 식품위생 관리 중점사항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볼게요. HACCP란 이번에는 먼저 HACCP 해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해썹이라고 하면은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라고 합니다. 그래서 Hazard Analysis는 위의 요소, 그리고 Critical Control Point는 중점 관리 기준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의 요소를 중점 관리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해썹이라고 부르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위생에서는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이라고 해서 이 해썹을 인증을 획득했다고 하면은 굉장히 이 위생적으로 안전하다는 그 척도가 되기 때문에 요즘에 공산품이나 뭐 이런 음식을 하는 업소나 이런 곳에서 이 인증을 취득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요새는 뭐 이렇게 권고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이게 있어야 그만큼 경쟁력을 갖춘 조리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취득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위해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식품 안전 관리 체계예요. 그러니까 위해나 식중독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는 체계고,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 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해 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기 위한 위생 관리 체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개인 위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에는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제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 스스로가 자기를 깔끔하게 유지를 하고 위생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제대로 된 위생은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씩 알아볼게요. 일단 유니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유니폼 착용 및 청결 상태. 우리가 음식점을 갔을 때 주방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근데 가끔 보면 이렇게 작은 식당 같은 데 가면 음식하는 사람이 앞치마하고 그대로 나와서 담배도 피고 침도 뱉고 화장실도 그냥 들어갔다 나오고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굉장히 그런 모습을 보면 저기서 파는 음식이 과연 깨끗할까? 굉장히 먹기가 좀 거북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 것만큼 밀접하게 유니폼과 이 청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업자의 역할에 따라 적합한 작업복을 착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항상 이 옷은 깨끗해야 교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청결을 유지해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러워지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세탁을 항상 이행해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밖을 나간다던가 화장실을 간다던가 아니면 뭐 다른 작업을 하게 될 때는 앞치마나 이런 모자 등을 또 벗고 깨끗한 곳에 보관을 할 수 있어야 유니폼이 청결하게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개인 위생 관리. 깨끗한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스스로가 깨끗하고 깔끔하지 않으면은 또 오염에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개인 위생관리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조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뭐 강제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 정도의 책임감은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개인 청결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요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손톱은 가급적이면 짧게 유지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 세균이나 균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장신구나 뭐 이런 귀걸이, 이런 시계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게 좋겠죠. 혹시나 이게 또 음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상처가 났다고 하면 상처를 잘 보호하고 뭐 장갑을 끼던지 그런 보호도구를 착용을 해야겠죠. 그리고 음식을 하는 중에는 금연 그리고 껌 같은 것을 씹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아프면 안 돼요. 이게 전염이 될 수 있는 병을 갖고 있거나 또 아프면 그 균이나 그런 것들이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자는 항상 건강을 유지해야 되고 혹시나 내가 아프거나 문제가 있으면 항상 보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음식을 사 먹는 손님들에게 전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앞치마에 이렇게 물기를 계속 닦는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식탁에 묻은 것들을 앞치마로 훔친다던가 이런 비위생적인 습관이 또 거기서 또 오염이 될 수 있는 균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고 또 한 작업을 하고 나서 막 밀가루가 묻어 있는 채로 또 다른 과일을 만진다거나 하면은 교차 오염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습관들을 교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보건증을 꼭 갱신을 해서 내 자신이 문제가 없는 조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꼭 확인을 하고 구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 위생에서 손 씻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염병의 한 70% 이상이 인간의 손을 통해서 가장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손 씻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식중독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칙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손 씻기가 교차 오염의 가장 큰 원인이고 손을 씻음으로써 가장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생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을 언제 씻어야 되냐 한번 볼게요. 작업 전후, 장갑 착용 전, 항상 모든 작업에 들어가거나 조리 작업에 들어갈 때는 손을 씻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장갑을 쓰기 전에도 깨끗한 손으로 장갑을 껴야 되기 때문에 손을 닦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및 외부 오염 지역 출입 후, 쓰레기 접촉 후에도 씻어야 되고 원재료를 만지기 전이나 조리된 식품, 즉석 식품을 취급하기 전, 그다음에 재채기를 하거나 기침, 손수건을 사용한 후에, 그리고 머리, 얼굴, 몸, 옷, 앞치마 등을 내가 무의식적으로 만졌다거나 긁었을 때, 그리고 흡연이나 식사 후에, 그다음에 식품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세제나 또 화학물질 같은 것을 취급하고 난 다음에는 음식에 또 묻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손을 닦아줘야겠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뭐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생각보다 이 핸드폰이 굉장히 세균이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특히나 핸드폰을 만질 때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일을 하면서 부득이하게 핸드폰을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 핸드폰도 알코올로 소독을 해주는 게 이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핸드폰 또는 개인 물품을 만진 후에도 손을 닦아줘야겠죠. 보면은 거의 모든 작업이나 모든 상황에서 손을 닦는 게 전염병 예방에 좋기 때문에 그냥 수시로 자주 닦아주는 게 위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손 씻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손 씻는 방법은 뭐 되게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또 되게 조금씩 차이점이 있기는 한데 가장 포인트는 일단은 따뜻한 물에 그러니까 미온수에 손이나 팔목, 팔뚝까지 그다음에 충분한 세정제를 사용해서 그다음에 손바닥을
뭐 손등을 비비거나 깍지를 끼고 그다음에 손톱 밑을 문지르면서 구석구석 닦고 그다음에 흐르는 물에 비눗기를 완전히 제거해주고 그다음에 이것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물기도 제거하고 또 한 번 알코올로 소독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손 씻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좀 전에 손 씻으면서 본 것처럼 교차 오염? 교차 오염이 뭐지? 교차 오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교차 오염이라고 하면 식재료, 기구 또는 물 등의 오염된 미생물이 오염되지 않은 식재료나 기구, 그 다음에 종사자의 접촉 등으로 이 미생물이 전이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어, 간단하게 얘기해서 더러운 것이 깨끗한 것을 더럽게 만드는 것을 교차 오염이라고 하고요. 교차 오염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손에 균이 있는데 맨손으로 식품을 취급하거나 아니면 손을 잘 씻지 않고 안 씻고 또 혹은 제대로 된 손 씻기를 하지 않아서 균이 옮겨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식품에 기침이 튀거나 이렇게 사람의 침이 튀어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칼이나 도마 등을 이제 고기를 썰던 도마나 칼을 야채를 썰는데 사용을 해서 거기에 묻어있던 고기에 있는 피 안에 있는 그런 균들이 번식을 해서 나중에 샐러드를 먹은 사람에게 일어나거나 하는 원인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식재료를 뭐 바닥에 보관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물이 섞여 있게 보관이 돼서 교차 오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원인들로 교차 오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차 오염을 방지하는 방법을 좀 알아볼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칼이나 도마, 이 행주 이걸로 조리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기구들은 가급적이면 뭐 야채면 야채, 고기면 고기 이렇게 용도별로 사용을 해줘야 이렇게 교차 오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재료의 보관에서 보면 계란같이 이렇게 살모넬라나 이런 위험한 제품들은 좀 다른 재료들하고 이렇게 묻지 않도록 좀 다른 따로 보관을 한다거나 한 구획을 정해서 그쪽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재료는 가급적이면 냉장고나 밖에도 바닥에 보관하지 않는 15cm 이상 띄어진 곳에 보관을 하고, 그다음에 행주도 식품을 쓴 행주와 청소용 행주를 분리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균이 옮겨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다른 작업을 할 때는 꼭 손을 씻고 다시 깨끗한 손으로 작업을 시작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교차 오염을 주의를 하면서 만든 식품을 어떻게 또 보관하는지 한번 볼게요. 식품 보관. 식품은 종류와 그 보관 방법에 따라서 분리해서 보관을 해주면 됩니다. 이 보관 방법에는 컬러 태그 사용법이 있는데 쉽게 상하는 제품, 사용 후 남은 음식 등을 먼저 사용하는 식품 구분이고, 해당 요일에 색깔을 다 다르게 해서 네임 태그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매일같이 만드는 제품인데 오늘 만들었는지 어제 만들었는지 해서 이 선입선출을 할 수 있게 구별하기 쉽게 표시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항상 먼저 만든 식품이 먼저 사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한번 열을 가한 식품은 가급적이면 뭐 2일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빨리 사용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그리고 열 처리한 식품은 3일 이내 사용, 이런 식으로 식품을 보관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식품 안전 보관 온도와 그 기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식품 안전 보관 온도. 채소 과일 상온 보관 3일 정도고요. 채소 과일 냉장 보관은 한 5일 정도. 그다음에 우유는 냉장 보관하고 10도 이하입니다. 그리고 생선 육류, 가금류는 냉장 보관하고
4도 이하에서 보관을 합니다. 생선 육류, 가금류, 냉동 보관은 영하 18도씨 이하에서 보관을 하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식품 안전 보관 기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생선은 1, 2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냉장일 경우에요. 그다음에 육류도 2, 3일. 그다음에 채소, 과일은 3일에서 5일. 우유는 7일 미개봉일 때. 그다음에 달걀은 7일에서 14일. 그다음에 냉동 생선류는 15일에서 30일. 그다음에 냉동 육류, 가금류는 5일에서 30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적혀 있는 이 기한은 이 정도는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유통기한이 딱 요 안에 상하거나 요 기간이 딱 끝나면서 못 쓰고 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모든 식품 재료라는 게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뭐 숙성을 하는 게 아닌 이상 상태가 점점 나빠지기 때문에 가급적 이 기한을 짧게 두고 빠른 시일 내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리고 뭐 공산품의 경우에는 적혀있는 유통기한은 따르되 가급적이면 더 텀을 짧게 잡아서 더 신선한 재료를 유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 안전 보관 온도와 기간에서 식품 보관 기준 및 보관 온도, 표시사항의 보관 방법에 대해서 좀 볼게요. 원재료의 표시사항에 기재된 보존 및 보관 기준 준수. 항상 이 한글 표시사항에 보면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보관하는지 다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따라주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냉장 보관이라고 하면 0도에서 10도 사이 보관, 그다음에 냉동은 영하 18도 이하 보관, 그다음에 실온은 1도에서 35도, 그다음에 상온은 15도에서 25도 사이, 냉암소는 차고 어두운 곳에서 0에서 15도 빛이 없는 그런 곳, 그다음에 개봉 후 냉장 보관. 개봉 하기 전에는 실온 보관이나 뭐 이렇게 상온 보관인데 개봉 후에 냉장으로 가야 되는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서늘한 곳의 보관은 15도씨 내외에서 보관해 주는 게 좋고, 그다음에 건냉, 건조하고 서늘한 곳, 그다음에 또 서늘하고 습기가 없는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냉장고를 보관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급적이면 냉장 보관, 이러면 냉장 보관을 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냉장 보관을 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창고 보관 방법. 창고도 이 재료를 보관하는 방법이 있죠. 첫 번째로 벽과 바닥 이런 곳에 식재료가 붙어 있으면은 습기에 차서 곰팡이가 피거나 아니면 또 해충이 이렇게 옮겨 붙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벽과 바닥 사이에 항상 떨어져서 보관이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선반등을 이용해 벽과 바닥에서 떨어뜨려 주고, 그다음에 주방 내 보관할 때는 이 종이 박스 및 이 종이 포장지는 좀 없는 것이 좋아요. 이 종이는 물에 젖으면 찢어지고 또 식품에 붙어서 이물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들어오기 전에 다 제거를 하고 제품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식자재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이 또 불가능하겠죠. 이 박스로 쌓여져 있으면 그러면 재고도 확인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재고 관리도 안 돼서 버리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꼭 제거를 해주고, 그다음에 포장지로 인한 교차 오염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제거를 하고 보관을 합니다. 그다음에 식품과 비식품 따로 보관돼 있는데 식재료가 있고 그다음에 뭐 일반 재료가 있는데 일반 자재들이 식재료랑 붙어 있으면 거기에 붙어 있는 먼지라던가 아니면은 거기에 포장 그런 이물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구별해서 보관을 해줍니다. 유통기한 관리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유통기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 품질 유지 기간은 제품에 맞는 적절한 보관 시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 품질 유지 기한이 있으면 굳이 유통기한을 표시 생략이 가능합니다. 통조림 같이 좀 장기적으로 보관되는 식품들은 품질 유지 기한으로만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품의 보관, 유통기한이 보이게 보관을 해야 재고 관리나 이게 제품이 상하지 않게 보관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종류별로 제품을 공간을 나누어서 보관을 해주면 좀 더 관리가 쉽겠죠. 그리고 보관 방법 준수, 이게 냉장 보관이냐 냉동 보관이냐 혹은 실온이냐 상온이냐 아니면 뜯고 나서 냉장이냐 뜯고 나서 냉동이냐에 따라서 보관을 해줘야 유통기한이 관리가 더 쉽게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냉동식품의 해동 관리 원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볼게요. 일단은 냉장 해동, 가장 좋은 해동법이고 가장 제품의 상태를 변형을 적게 하면서 할 수 있는 해동 방법이에요. 하지만 장점은 뭐 그렇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거든요. 하지만 가장 좋은 해동 방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해동 시간을 내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냉장고로 꺼내 놓아야 내가 필요한 시점에 다 해동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해동도 5도씨 이하의 냉장고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흐르는 물 해동, 유수 해동이라고 하고 흐르는 물에서 해동을 하면 조금 더 해동 시간은 짧겠죠. 그래서 흐르는 물에서 근데 제품이 이렇게 물에 직접 넣는 것이 아니라 밀봉을 해서 이 물이 닿지 않아야 제품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겠죠. 그래서 밀봉하여 21도씨 이하의 흐르는 찬물에서 해동을 합니다. 세 번째, 전자레인지의 해동. 전자레인지 해동은 대용량은 힘들고 소량의 식품 해동에 이용하고 전자레인지를 사용한 해동은 생각보다 열이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해동 후 바로 조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국거리나 국거리용 고기나 생선은 굳이 해동 없이 냉동 상태로도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는 이 냉동 식품을 해동할 때는 이 해동한 기록을 꼭 표시를 해 놓는 게 중요한데 내가 사용을 하려고 오늘 꺼내 놨는데 요게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게 언제 꺼낸 거지? 이게 어제 꺼낸 건가? 그제 꺼낸 건가? 이런 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이 해동 기록 표시를 해 놓으면 내가 이 해동한 제품이 아직까지는 안전하구나. 뭐 이런 것의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해동 기록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런 식품들은 해동이 되면서부터 바로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해동 기록을 표시를 꼭 하고 그 기간 안에 꼭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가열 조리 또는 냉각 작업 시의 기준에 대해서 볼게요. 냉각 시간 기준 60도씨에서 21도씨까지 2시간 이내, 21도씨에서 5도씨까지 4시간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식을 조리하고 나서 이 따뜻한 음식을 냉장고에 보관하는 냉동이나 냉장에 보관을 하려면 그냥 넣으면 안 돼요. 이게 냉각이 되고 넣어야 미생물로서 안전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데 60도씨의 제품이 21도씨까지 2시간 이내에 냉각이 돼야 되고 21도씨에서 이 냉장고 온도가 될 때까지 4시간 이내에 냉각이 되어야 안전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뜨거운 음식은 냉장고나 냉동에서 냉각을 하면 안에 열이 겉에만 차가워지고 안에가 열이 남아서 더 변폐하기 쉽기 때문에 냉동에서 냉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준 시간이나 조금 더 빨리 냉각이 되면 조금 더 안전한 제품이
되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쿨링 시간은 최대한으로 짧게 유지시켜 주는 것이 제품 안전에 도움이 됩니다. 식품위생관리 중점 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만 꼭 집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손님에게 돈을 주고 제품을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유통기한 지난 제품이 이 업장 내에 존재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한글 표시 사항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디에서 가져온 제품이고 어디에서 만들어진 제품인지를 모르는 식재료는 이 손님에게 위해를 줄 수 있거나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식품에 대한 안전한 하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요. 혹시나 이렇게 외국에서 내가 직접 갔다가 사온 재료들이나 이런 재료들도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재료들은 절대로 이 손님에게 판매하는 음식점에서는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상하거나 부패한 제품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는 뭐 집에서나 가게에서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어제 만들었다고 해서 상한 제품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보건증은 항상 필히 보관하고 이 기간이 유효해야 합니다. 이 사람에게 음식을 만드는 업이기 때문에 인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중요한 직업입니다. 그래서 내가 식품을 처리함에 있어서 안전한 사람인지를 나타내주는 증거기 때문에 이것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기간이 1년이거든요. 1년이 지나지 않도록 1년에 한 번씩 보건소로 가서 보건증을 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기 및 보관. 특히나 뭐 고기나 쌀, 뭐 이런 수산물 이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가격도 바뀌고 맛이나 여러 가지가 변화가 오기 때문에 이 원산지 표기는 굉장히 중요하고 허위 표기나 아니면 또 원산지가 뭐 호주산인데 이거를 내가 원산지 표시가 없이 보관을 재료를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원산지를 표기해야 되고 또한 그 원산지에 관한 정보를 항상 필히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식품위생관리 중점사항에서 법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뭐 모든 개인 음식점이나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점검이 나오거나 뭐 자주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도덕적으로 개인 이 사업장마다 이렇게 지켜줘야 되는 의무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걸린다고 했을 때 어떤 처분과 어떤 과태료가 나오는지 한 번씩 보겠습니다. 일단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취급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보면 뭐 과태료 그래 얼마 안 하네 할 수 있는데 이 과태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영업정지라는 것 자체가 내가 재산상의 손해가 나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썩거나 상한 것, 인체 건강에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 발견이 되면 영업정지 15일 또는 이 관련된 해당 음식물을 모두 폐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식품의 규격 및 보관 기준 미흡, 뭐 커버가 없이 보관되어 있다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재료의 상태가 안 좋다고 하면 과태료 30만 원. 그다음에 냉장 냉동 시설 및 운반 시설 정상 가동 불이행 과태료 30만 원. 요거는 뭐 집에서 냉장고 냉동고를 꺼두는 일이 별로 없겠죠. 그런데 이제 요 운반 시설 요게 또 중요한 부분인데 이 식재료를 요즘에는 택배도 많고 그다음에 이 납품하는 업자들이 원래는 이 냉장고나 냉동 그 차를 가동을 하고 운행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가동을 하고 운행을 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게 뭐 완전히 녹지 않는 선에서 이걸 끄고 이동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한번 녹기 시작하고 다시 재냉동되고 하는 과정에서 이 식재료들이 변질되거나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가급적이면 꼭 이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식품 중 부패 변질 쉬운 제품, 냉동 냉장 보관 불이행. 부패가 쉬운 재료들은 무조건 냉동 냉장 보관을 해줘야겠죠. 그럼 이런 게 잘못되면 과태료 30만 원. 그다음에 식품위생법 7조 도구 및 용기 기준과 규격 위반. 이런 도구나 용기, 내가 이 식품 용기가 아닌데 이것을 식품 용기로 사용했다거나 쓸 수 없는 도구를 조리에 사용했다거나 하면 시정명령 혹은 영업정지 5일에서 10일이 부과됩니다. 식품 보관 용기 및 도구, 이물, 지저분한 용기를 사용한다거나 이 도구들이 제대로 세척이 안 돼 있을 경우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많아요. 그 영업정지든 과태료든 굉장히 법적으로는 엄격하고, 이게 돈 주고 음식을 파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되지 않고, 조금 이런 부분을 잘 지켜줘야 또 이 조리하는 업계에 또 더 발전되는 방향이 가는 거기 때문에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생관리 미흡으로 인한 피해. 일단은 위생관리를 미흡으로 이런 부분들,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되면 일단 고객도 피해를 보기 때문에 고객도 그 가게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또한 이 과태료나 그다음에 영업 정지를 못하는 걸로 인해서 손해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깔끔하게 식품위생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이처럼 굉장히 사람이 먹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써서 위생을 관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집에서 먹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고 사 먹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음식을 만드는 거 이상으로 위생에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썹과 식품 위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가장 음식을 함으로 있어서 마음가짐이고 기본 자세이기 때문에 뭐 그냥 귀찮은 일거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가족이 먹고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위생을 철저하게 지켜서 깔끔한 식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